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말한 건데요. 미국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6년 만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제동을 걸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점쳐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 가계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국회에 나가서 협조를 부탁한 추경 처리 문제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일단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를 했네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성의에 화답을 한 모양새입니다. 이 추경안 심사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는 그 현실적인 판단도 한몫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자유한국당이 아예 그 심사 자체를 좀 거부하고 있죠. 또 그 야당들도 이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그 일자리 확대라는 그 추경안의 그 기본 편성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 심사 과정 이 순탄치만은 않을 듯합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국민의당의 그 김동철, 바른정당의 그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오전 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정례동에서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추경안 그 긴급한 뭐 국가 재난 사태나 아니면 그 경제 위기 등 심각한 일이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한 이 원칙을 이제 지키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자유한국당 아예 그 해동 자체에 좀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잠시 뒤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이제 들어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각 당 평가, 이 편차가 또 커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그 가장 이채로운 반응은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정의당의 그 추혜선 대변인,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도 그 사회 통합도 어렵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상황 판단,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그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라고 이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재인 정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방안을 내놓아 달라고 이제 그 주문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이채로운 평가이죠. 예. 여당인 민주당은 이 절절하고 절박한 연설이었다는 논평을 내놨고요. 자유한국당은 감성적 일자리노로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다. 이런 좀 극단적으로 서로 좀 다른 상반대 논평을 내놨습니다. 일단 국회 심사 절차에는 그 협조하기로 한 이 국민의당은 이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한다. 이런 논평을 내놨고요. 이 바른정당은 이 국회가 그 소통하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지와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추경안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죠. 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또 무산이 됐습니다. 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자체를 이제 보이콧을 해서 아예 열리지를 못했죠. 위원장을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맡고 있죠. 예. 네. 그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 특위 간사회동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정세균 국회의장이죠. 이제 넘어가는 꼴인데요.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정한 그 2차 청문 보고서 그 채택 기일마저
어제 넘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언제라도 이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그 보고서 채택 시한은 그 내일까지인데요. 예. 아마도 뭐 이 또한 내일 채택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이 김수 헌재 소장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도 어제로 끝났습니다.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언제라도 그 본회의에 그 협의할 수 있게 됐는데 일단 그러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그 야당의 협조를 더욱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강행할 경우에는 그 전국이 더욱 경질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이 김유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그 임명 동의안 처리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견지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 본회의에 그 직권 상정할 수 있겠지만 이 통과 자체가 불확실한 현재의 그 상황도 고려를 한 입장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그 말도 거침없고 아주 그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이 거침없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지나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요. 어제 국방부를 찾았다고 하죠. 후보자가 바로 이렇게 그 국방부를 찾는 일도 참 드문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까지 만났습니다. 기자실에서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해군 출신이 오니까 육군이 긴장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 언론이 그 흥미 위주로 기사를 쓰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러면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포문을 열었고요. 이 대령 때부터 그 합참에서 그 생활을 해서 군 전체를 안다면서 그 해군 출신 장관 이런 언사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송영무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어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이 국방개혁을 넘어서 새로운 군을 건설하자는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군 인생에서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북의 정규군과 대한민국의 그 정규군이 6.25 전쟁 이후에 그 처음으로 교전에서 그 완성한 제1차 연평해전 같은 전투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북계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북계라는 표현 군에서도 그걸 잘 쓰지 않는 용어라고 하죠. 네. 이제 그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그 자주파다.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한 언사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 특사를 만났는데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거부 정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그러죠. 네. 니카이 도시로 그 자민당 간사장이 이제 그 특사로 왔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첫날 그 망언을 해서 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뭐 박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일 관계를 해치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서 그 한국 국민이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 솔직한 현실이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빠른 시일 안에 그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투 트랙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청와대에서 그 아베 신조 그 일본 총리 그 특사로 방한한 그 니카이 그 도시로 그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그 친서를 읽은 뒤에 한 말입니다. 또 그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도 그 최종 목적은 북한을 그 대화 테이블에 그 끌어내는 것이 한다면서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면 함께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 같이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하죠. 자, 우리가 그리고 종범실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성 수석의 수첩 7건이 추가로 발굴이 아니라 확보가 됐네요. 그렇죠. 예. 사실상 발굴인데요. 예.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꼭 숨겨두었던 7건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궁금한데요. 서울중앙지검 그 특별수사본부 안종범 전 수석의 그 보좌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이 안 전 수석의 그 수첩 7건의 그 사본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는 그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새로 압수한 수첩에는 그 최순실 씨와 그 딸 정유라 씨가 그 삼성의 그 승마 지원을 받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네, 모두 그 39건의 수첩에 이어서 이번에 7건이 추가로 좀 확보가 됐고요. 네. 이제 그 검찰에서 이를 어떻게 압수했느냐? 그동안 압수한 수첩에서 일부 시기가 빠진 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추궁을 해서 이 부분이 없을 리가 없는데 도대체 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7건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를 찾아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죠. 역대 시정연설에서 찾아볼 수 없던 파워포인트를 사용한 장면도 살아왔는데 이 실업 대란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죠. 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온다. 이래서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지금 그 말씀에 정말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재난 수준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정말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죠. 근데 다만 이것을 이제 추경으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임시 변통에 불과하는 게 아니냐.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은 이게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의 근거도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고 또 공공부문 7만 개도 지금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거의 6만 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증원 같은 것도 1만 2천 명 증원하겠다는데 이미 목적 예비비에 저희들이 지금 1만 명 이상 증원을 위해서 500억 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증원 예산은 좀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노동 등 4대 개혁 또 규제 완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어제 이런 표현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어제 국회 연설 전에 전승일 국회의장과 이 여야 대표단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 네. 그리고 우리 정 대표님 가셨어요? 거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안 가셨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왜 그랬냐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의원총회를 오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에서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3당이 추경 심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런 것이 언급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분위기가 좀 의총의 분위기가 격앙이 됐죠. 왜냐하면 이번에 시정연설을 듣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전혀 합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시정연설 한 것도 그렇고 이게 나름대로 국회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본회의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경청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연설 내용에 대해서 저희 당 나름대로 논평을 낸 게 어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 심사는 물론이고 추경 통과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추경이라는 게 이제 우리 급한 건 알지만 이 법적 요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이 추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증원 같은 건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 담겨져 있고요. 이미 예산에 우리가 목적 예비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추경 심의하는데 참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을 짜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박근혜 정부 중 출범 초기에도 민주당이 추경을 협조했다. 정부에서 추경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죠? 그 말씀은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 지난해 말부터 한 금년 2월까지 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이 그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빨리 2월 달에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성사를 못 이루었죠.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조차 4월 말까지만 해도 당시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이 경기 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경기 지표가 또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 경기 지표가 개선되었는데도 이것을 이제 입장을 바꿔서 추경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경제 지표가 정말 나쁘고 나쁜 상황에서의 그때 2월 당시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이 추경이 통과되지가 못했었죠. 그 추경도 추경이지만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인사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네. 지금 이게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이걸 좀 푸는 방법의 핵심 키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저는 결자 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논란을 대상을 하는 분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비화가 되고 발전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3야당이 이분은 그 고위 공직에 앉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야3당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이것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김상조 내정자라든지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 채택까지도 지금 무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답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자해지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진사퇴는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고요. 예, 물론 그렇지만. 네. 예. 철회는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 강경화 후보자도 지금 내일이 아마 1차 끝일 거. 14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일인가요? 네네. 예.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결자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인사 문제를 풀 핵심 키를 자유한국당이 잡고 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잡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일 야당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으로 부적격자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3당은 아니지만 2당이 이분은 적격자가 아니라고 한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적격자에 대해서 저희들의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저는 우리 협치의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추가로 발표한 장차관 인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장관은 완전히 보훈 인사고요. 차관은 완전히 코드 인사로 지금 채워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부처 중에서 11개 장관급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네. 이 중에 9명이 소위 대선 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훈 인사로 채워져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조강 국사 편찬위원장 같은 분은 완전히 국정교과서 반대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진보 사학자거든요. 근데 이런 국사 편찬이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세웠지만 지금은 더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분을 국사편찬위원장을 앉히는 것도 저희들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번에 5명의 후보자를 지금 발표를 할 때 소위 5대 비리로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위장 전입이 있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인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장 전입했어도 이거를 하겠다는 것을 아주 이 정부가 내세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줘야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할 때 도덕성 잣대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사 문제, 이것이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가 됐던 간에 인사 문제가 어쨌든 풀려야만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저는 연계라고까지는 보지 않지만 예. 지금 이 추경과 이것을 저는 꼭 연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고서 채택이 다 무산돼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10일간의 기간 내에서 경과 보고서 요구를 이제 정부에서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가 빨리 매듭이 져지면 오히려 다른 것 심의하기가 더 순조롭다. 이것이 지금 안 되고 만약 그냥 강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일 강행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 보세요? 안건이 중요하지만 아마 국회 운영이 순조롭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은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연계라고 꼭 짓기 전에 예. 거기서 결자 해지로 해결을 하면 다 되는 건데 예. 왜 안 되는 경우를 해서 이것을 연계를 하느냐 했고 저희들한테 소위 반대하는 저희 야당 예. 입장에서 예. 소위 어렵게 만드는지 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11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우선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통과하는데 1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부근 2, 3, 4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는 4차로에서 견인 작업, 막바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 3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여의도에서 한남대교까지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도 역시 40분 이상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성수대교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동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40분 이상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 구간 정체, 서부간선도로는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신정교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파워포인트도 사용하고 또 국회에 보고 드린다 이런 표현도 쓰고 좀 색달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예전에 박 대통령 국회 와서 연설하실 때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예. 어쨌든 간에 협치의 노력을 일단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는 이 협치 노력이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치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존중하고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라든가 물론 그쪽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 측에서도 또 충분히 인내하고 양보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의 목소리를 좀 듣고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함께 타협하는 그런 실질적 협치의 태도를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존중하고 타협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네.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쓰는 거고요. 예.
또 이게 뭐 10조 이상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또 추경은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예산하고 달리요. 급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대통령의 어떤 시정연설의 어떤 태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희가 국회에 책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크게 봤을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소방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개는 또 불필요한 공공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년간 한번 뽑고 나면 30년간 계속 급여라든가 또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연금 충당금까지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공부문의 개혁하고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성격이고 또 특히 소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비비로 일단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지방재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잘못되면 누리과정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그래서 논의를 거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본예산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좋은 이제 일자리를 뭐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으로 추경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저희는 지금 보면 조선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도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실직자들을 위한 어떤 추경을 차라리 하는 것이 향후에 이런 그 구조조정을 원활히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전 최고위원장하고 인터뷰했을 때 정부에서 추경 제출했을 때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추경의 내용을 이제 국회하고의 어떤 심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추경의 내용은 조금 바꿔서 이렇게 통과가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저희도 이것을 심의를 하고 필요 불가급 하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뭐 좀 협의가 되는 내용이라든가 좀 수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심의 이후에 통과 여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과거처럼 이것이 뭐 이렇게 그냥 돈이 왔으니까 무조건 메꿔서 통과시키자.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뭐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넣어가지고 금액을 맞춰서 통과시키는 그런 관행 이것도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야3당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사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심사를 개시하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요. 예. 이걸 그 내용을,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 없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추경도 추경이고, 인사 문제는 지금 이게 좀 많이 좀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낙연 총리, 김덕연 부총리는 물론 통과가 됐습니다만, 김희수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이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입장은 일단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5대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을 했지만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라든가 업무 집행 능력이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타협안 중재안을 냈고요.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마 정무위 안에서 다른 야당하고의 또 이견들이 있어서, 특히 한국당하고 이견이 있어서 현재 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김일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제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회가 그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소장을 또 임명하고, 그러면 9명 중에서 4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도 1년 3개월 후에 다시 소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충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333의 어떤 삼권분립의 원칙에 그 정신에 좀 반하는 지명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그 외에도 5.18이라든가 이석기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소수 의견 내신 분을 굳이 소장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른 주말에 발표한 장차관 인사,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선은 몇몇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개혁 의지는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경환 후보자라던가요. 근데 또 저희가 사실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과 또 어떤 또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위원들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청문회 내용, 그리고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추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예. 사실 이제 5월 29일까지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을 15.7%인가 하여튼 15점 몇 프로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이렇게 가이드라인 비슷한 걸 내놓으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치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좀 새겨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임금을 인상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라고 인상을 했다가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가, 임금이 싼 곳으로,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요, 각 부처 수장들을 사실 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네. 그럼 빨리 이제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또 여러 야당이 있다 보니까 스펙 조금씩 그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재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저희도 노력해서 중재안도 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라는 게 저희도 한발 이렇게 양보하면서 이렇게 좀 정부에 대해서 협조를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이미 저희가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또 양보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100%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실질적인 협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